여보, 나 끝났어. 남편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눈앞에는 어깨가 축 처진 중년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민준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회사가 부도났어. 거래처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연쇄 부도가 났고 은행 대출금까지 합치면. 지혜야, 우리 이제 정말 망했어. 민주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결혼 7년 차. 민주는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다. 아파트도 강남에 있었고 외제차도 2대나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늘 우리 아들 덕분에 잘 산다며 자랑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며느리였다. 얼마나 빚이 생긴 건데? 20억. 개인 보증까지 다 섰으니까 이제 집도 차도 다 날아가. 심지어 압류 들어올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2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은희가 시댁의 전부였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홈쇼핑을 보고 계셨다. 시누이 은희는 네일아트를 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뭔데? 무슨 일인데 갑자기? 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뭐? 부도?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거래처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연쇄 부도가 났고 개인 보증 섰던 대출금까지 합치면 20억 정도 빚이. 20억? 시누이 은희가 벌떡 일어났다. 오빠 미쳤어? 20억을 어떻게 갚아? 그럼 우리 집은? 이 아파트는? 압류 들어올 거야. 차도 다 넘겨야 하고. 세상에.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업이 잘 될 때 좀 모아두지. 왜 덤벼들기만 했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빚쟁이들 몰려오기 전에 우리라도 피해야겠어. 은희야, 당장 짐 싸. 너희 이모네 집으로 가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시누이 은희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 나도 내 인생 있잖아. 오빠 빚 때문에 내 결혼까지 망칠 순 없어. 은희는 약혼자가 있었다. 대기업 과장이라며 늘 자랑하던 남자였다. 은희야, 그래도 오빠가 잘못한 거잖아. 왜 우리까지 피해봐야 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30분도 안 돼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연락처도 바꾸겠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운전하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정말 끝인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는 이미 법원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압류 예정 통지서였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또다시 사과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20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일주일 후 우리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모든 가구와 집기는 압류당했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생필품뿐이었다. 여보, 우선 내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준의 친구는 작은 원룸을 빌려줬다.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우리에겐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민준 씨 와이프 맞으시죠? 남편 빚 좀 갚으세요. 어느 날 새벽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빚쟁이들이었다. 여기는 제 집도 아니고 저희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책임져야죠. 남편이 20억이나 날렸는데. 민주는 집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여보, 내가 일 나갈게. 지혜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야. 당신은 재기 준비하고 나는 생활비라도 벌게. 나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근처 한 식당에 이력서를 넣었다. 하루 9시간, 월급 230만 원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식당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했다. 설거지부터 홀서빙, 청소까지 모든 일을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발은 퉁퉁 부었다. 민주는 집에서 재기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시간을 멍하니 보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여보, 밥 차려놨어. 먹고 오늘도 힘내자. 지혜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아니야.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다. 민준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말했다. 지혜 씨, 진짜 대단해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아니에요. 남편도 힘들어하니까요. 요즘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보통은 다 도망가던데. 사장님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은희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3개월이 지났다. 민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내가 퇴근하면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도서관 가서 책 좀 봤어. 재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있더라. 그래, 도움됐어? 응. 조금씩 용기가 생겨. 민준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은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 관리하는 일이었다. 예전에 회사 운영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우리는 둘 다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2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앞에서 우리가 갚는 돈은 세 발에 피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지혜야. 나 은희야. 신우이였다. 은희 씨? 오빠 좀 바꿔줄래? 할 말이 있어.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건넸다. 은희야? 오빠, 어머니 돌아가셨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한 달 전에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와서 연락한 거야? 오빠, 장례식이라도 와야 하지 않아? 그리고 유산 문제도 있고. 유산? 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있었어. 그거 오빠랑 나랑 반반 나누자. 민주는 피식 웃었다. 은희야, 어머니 돌아가신 게 슬픈 게 아니라 유산이 생각나는 거야? 오빠도 돈 필요하잖아. 빚 갚아야 하잖아. 됐어. 내가 다 가져. 나는 필요 없어. 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민주는 나를 불렀다. 지혜야, 사실은. 응? 나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뭔데? 민주는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이게 뭐야?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예금 통장 사본. 이게 뭐야? 지혜야, 미안해. 사실 나 파산한 거 거짓말이었어. 뭐?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다. 거짓말? 무슨 소리야? 우리 1년 동안 고생한 게 다 뭐야? 들어봐. 나도 처음엔 진짜로 사업이 어려워질까봐 걱정했어. 그런데 회계사가 말하더라. 이상하게 시댁에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다고. 그게 알아봤더니 어머니랑 은희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사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씩 쓰고 있었어.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거짓으로 파산한 척한 거야? 응.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랑 은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혜야, 미안해. 너한테 1년 동안 고생시켰어.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화가 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다. 그럼 빚은? 없어. 회사는 이미 정리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어. 이 1년 동안 너 몰래 새 사업을 준비했거든. 그리고 민주는 서류 중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야. 강남에 새로 산 아파트.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뒀어. 내 이름? 그래. 그리고 회사 지분, 주식, 예금 전부 내 명이야. 지혜야, 너는 끝까지 나를 믿어줬어. 내가 바닥일 때도 떠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바보, 바보야, 당신.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다음 날 민주는 신우이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야, 나야. 오빠? 왜? 유산 문제 다시 생각해 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장례식 가려고. 장소 어디야? 정말? 오빠가 온다고? 그럼 병원 장례식장이야.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오빠, 은희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갑자기 가셨어. 뇌출혈이었는데. 그랬구나. 오빠, 그나저나 유산 문제 얘기 좀 하자. 아파트가 3억 정도 하는데.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민준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아, 김 이사님. 왔어요? 은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장님? 오빠, 저 사람들 누구야? 우리 회사 직원들이야. 회사? 오빠 회사 망한 거 아니었어? 민준이 피식 웃었다. 은희야, 나 파산 안 했어. 그거 다 연기였어. 뭐?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년 전에 내가 파산했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오빠, 무슨 소리야? 은희야, 너랑 어머니는 내가 망했다는 소식 듣고 바로 도망갔잖아. 연락처도 바꾸고 나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은희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어. 식당에서 일하면서 나를 지켜줬어. 빚쟁이들이 찾아와도 원룸에서 살아도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내 옆에 있어줬어. 오빠, 나도 사정이 됐어. 어머니 아파트 내가 다 가져. 나는 필요 없어. 대신 우리 연락하지 말자.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뒤에서 은희의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후 우리는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30평대 아파트였고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돼? 당연하지.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민준의 새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업이었는데 시대 흐름과 맞아떨어져서 주문이 밀려왔다. 지혜야, 이제 일 그만둬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야. 나도 일하고 싶어. 대신 좀 더 여유 있는 일 찾아볼게. 나는 식당을 그만두고 베이킹 클래스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였다. 은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오빠,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무슨 일인데? 약혼자가 나랑 결혼 파토냈어. 내가 오빠 빚 보증 섰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그래서? 오빠, 내가 잘못했어.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아니면 취직 자리라도.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은희야, 나는 내가 변하길 바랐어. 그런데 너는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구나. 오빠,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는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빠.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여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지혜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은희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다시 기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남편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기 시작했다. 민준의 회사는 점점 커졌고 나는 작은 베이킹 카페를 열었다.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여보, 그때 생각나? 어떤 때? 1년 전 원룸에서 살 때. 아, 그때. 힘들었지. 응. 하지만 그때 내가 진짜 배운 게 있어. 가족이 뭔지.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나도 그때 많이 배웠어.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년이 지났다. 민준의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고 나의 베이킹 카페도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지혜 씨, 맞죠? 은희 씨? 신우이 은희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나, 이제 정말 잘못했어. 오빠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 은희 씨, 왜 나한테 오세요? 민준이한테 직접 가야죠. 오빠는 내 전화를 안 받아. 제발 좀 말해줘. 내가 정말 반성한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은희 씨,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은희 씨가 정말 변했다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은희가 왔다고 말했다. 그래, 뭐래? 용서해 달라고. 지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시간이 증명해야 할 것 같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만약 은희가 정말 변했다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우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돈이 많든 적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1년간의 시련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돈 앞에서 가족을 저버렸지만 진짜 가족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진짜 가족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